맞아요. 바꿨어요. 곽기택 의원님. 예. 경호 차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 차장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님께 무슨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압수자한테 무슨 통지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나가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네. 합참 작전본부장 나와주시죠.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예, 어저께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계엄 당시에 당일날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전투 통제실을 현장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자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상시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또 참석 대상 및 회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게 되면 정규와 긴급이 나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주관자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선 전파가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12월 3일에 계엄 당일날 22시 28분경이었나요? 그때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까? 전 장관께서 사전에 이제 그 내려오실 때 22시 28분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결하라고 하셔서, 그때 그 임무를 부여받았던 저희 담당하는 인원이 통상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한다면 작전사와 합동부대 등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 연결하는 과정이었고, 약 한 2, 3분 후에 전 장관께서 수방사, 특전사 2개 부대, 방첩사까지 3개 부대를 우선 연결하라고 지시하셨고, 예. 수방사 특전사령관만 등장한 상태에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만 그 화상 회의에 연결이 됐던 겁니까? 다른 부대들은 연결하고 있어서 화면이 열리고 있는 과정이었고, 과정에 있었고. 실제로 사령관들은 둘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게 맞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또 회의 진행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22시 28분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전투 통제실로 이동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 주재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틀린 적시 아닙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화상 연결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 참석자들이 그 인원들이 다 아니었고,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지시하셔서 최종적으로는 23시 50분경에 전체 연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 그 과정에서 다른 일제의 마이크를 가지고 지시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 어저께도 확인하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소장에 따르면은 그 회의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 연결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한 내용인 거죠. 그 마이크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 그 화상 회의상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다른 주요 지휘관들이 다 접속되기 전에 먼저 접속시키라고 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회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결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차 계엄 준비를 지시하거나 또는 국회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해서 어떤 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화상 회의상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상태가 아니라 그냥 화상에 빨리 접속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만 간단한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회의를 했다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만 직접 지시한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작사 병력 출동 등의 활동 이게 계엄에 따른 어떤 조치가 아니라 비상경계태세 2단계에 따라서 조치된 자연스러운 사항인 거고 그거를 합참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기관 보고 때도 합참 의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경계태세가 격상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보고가 있는데 그 조치부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 참 비상계엄 이후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소설을 썼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이 생긴 이후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아주 금과 옥조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에 터잡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공소 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그 공소 제기할 때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재판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뭐 공소장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